이거 뭐였어요? 이거 왜 갖고 온 거였어요? 요즘에 제가 제일 난처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뭔데요? 가끔가다 아까 말씀드린 채로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들의 한 75%, 80%는 수술 안 하고 약물 물리 주사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고 낫는다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네. 근데 그 얘기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나도 수술하지 않고 주사로 고쳐주세요. 수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. 이야, 환자분이 예. 병원에 와서 예, 물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지요. 근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모든 분이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을 때 물론 간단하게 드릴펑으로 뚫을 수도 있고 꼬챙이로 뚫을 수도 있지만 너무 꽉 막히면 꼬챙이 드릴펑 계속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아저씨 불러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할머니들 가운데 우리 옆 할머니는 주사로 고쳤는데 왜 나는 수술하자고 그래? 아이고. 그럴 때 참 난감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왜 내놨냐? 물론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. 맞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수술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. 첫째, 병이 너무 심할 때.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도 못 버틸 때. 와, 굉장히 아픈 거예요. 예, 그러니까. 마약 써도 막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... 그 통증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애 낳는 정도의 통증이신 것 같아요. 네, 저도 아파봤는데 진짜 굉장히 아파요. 아무튼. 또 제일 겁나는 분이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. 마비가 마비? 와서. 네. 근데 통증이 없다고 수술 안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환자분을 이제 설득해야 됩니다. 어머님 지금 안 아프긴 하지만 평생 쩔뚝거리고 사실 수는 없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안 아프니까 뭐 그냥 좀 안 움직이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수명을 100세로 보거든요. 20, 30년 쩔뚝거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 그때는 수술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건 극히 드문 얘기인데 가끔 가다가 너무 자주 불편해서 물론 금방 좋아지는데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은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 보다는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? 라고 꼭 부탁을 하시고 의사가 한 3명 정도가 왜냐하면 1명 정도는 가끔가다 이상한 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3명 정도가 시인을 하시는구나. 그럼요. 있습니다. 3명 정도가 수술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수술을 받는 게 내 미래를 위해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. 네.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슬라이드입니다. 한동안 너무 의사들이 수술 막 해서 그게 미디어에서 또 맞습니다.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. 네. 그 반작용으로 요즘 환자분들이 수술하면 무조건 또 나쁜 걸로 알고 무조건 수술 없이 치료하세요.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. 그 얘기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. 네. 한동안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인턴 레지던트 때는 의사들이 수술을 잘 못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결과가 한 반타작 정도가 만족하고 반타작은 불만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MRI 현미경 장비가 나오면서 의사들이 수술에 매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되게 실질적 보고에 따르는데 한 95% 이상은 환자가 만족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들은 너무 과대망상에 빠져서 왜 고생합니까? 좋아질 수는 있지만 3개월 고생 뭐하러 합니까? 내가 바로 고쳐줄게요. 하고 그냥 무조건 다 했다. 그러면서 마구잡이 수술을 권한 시절이 있습니다.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. 실제로는 몇 주 지나다 보면 날 수 있는 디스크를 수술하는 경향이 많고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산병원의 이춘성 교수님 예전에 매스컴에 나와서 함부로 수술하지 마라. 그분이 선봉장이요. 척추 수술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모든 매스컴에서 척추는 수술하는 게 아니다. 실제 아산 이춘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디스크와 함부로 수술하지 마라. 근데 암 환자도 수술하기 싫습니다. 골절 환자도 수술하기 싫습니다. 마비원 환자도 수술하기 싫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의사들이 수술하자 그러면 되려 환자들이 과잉 진료하는 의사로 볼까 봐 너무 비수술. 수술해야 될 상황인데도 칼 안 대고 고쳐봅시다. 실제로 하수도가 너무 막혔어. 근데 계속 꼬챙이 대고 쑤시면서 언젠간 뚫어지겠죠. 이거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비수술 중에는 어떨 때는 그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흔히 얘기하는 상업적인 비수술이 많습니다.
그러게요. 수술이 아니라고 예. 막 포장은 하지만 예. 엄청 비싼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. 수술 안 한 비수술을 했는데도 몇 백만 원의 돈을 내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. 그러게요. 뭐 신경 성형술 예. 뭐 아우 뭐 무슨 병원은 예. 와 너무 심하게 하대요. 그래서 예. 진짜.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라고 너무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비수술하면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마비 다 되고 수술 시기도 놓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면 비수술만 너무 고집하는 것도 되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. 네.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병원, 전문병원, 일반병원 하여튼 세네 군데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. 그렇지만 한 군데 의사만 들으면 혹시 그 의사가 치료 방법의 끝에 있는 의사일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치료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 보다는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안 될까요? 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질문이 시니컬해요. 돈독으로는 의사. 양심적인 의사들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? 야,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. 아니, 제가 아는 모 연예인이 계세요.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허리가 아프거든요. 근데 이따만한 나사못 있잖아요. 금속으로도 3개를 박았어요. 예. 근데 이게 또 아파갖고 또 수술을 또 박았어요. 예. 지금 뭐 위아래로 몇 개를 박았는지 몰라요.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. 예, 아 진짜. 우선 그 돈독 오른 의사와 예. 양심적인 의사 구분 짓는 법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대기실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진찰받고 치료받은 환자의 평을 들어보면 제일 간단하십니다. 어떻게 해요? 어떻게? 왜? 좀 미리 가서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전에 가셔서 이 의사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지는 뭐 딴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. 앞에 치료받고 온 환자의 반응을 보면 아 먼저 뭐 예, 시술이든 예. 수술이든 받은 사람들. 그렇죠. 저 역시 음식점 가서 맛있는 데인지 흔히 얘기하는 매스컴에만 난 집인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가서 앉아서 먹고 나온 사람들한테 맛있어요 그러면 물론 홍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먹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. 뒷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해 줍니다. 여기 맛있어요. 대신 손님이 뭐 직원이 불친절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진짜 나 병원 의사 좀 불안하다, 불편하다. 그러면 조금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어때요? 치료 받았어요? 잘 결과 좋아요? 이거 물어보시면 제일 확실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인터넷 환자 후기 본다고 누가 쓰셨는데요. 인터넷. 저 그거는 반대입니다. 예. 요즘에 그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 후기를 쓰는 맞아요. 병원도 있고 너무 많아요. 또 네. 돈을 이용해서 매스컴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받은 환자한테 얘기 듣는 게 제일 저는 확실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인터넷은 믿지 마시고 직접 환자분에게 슬쩍 물어보시라. 네. 네. 그러면 전체 요통을 100명이라고 하면 선생님 보시기에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정도? 이게 참 틀린데요. 네. 무슨 얘기냐? 네.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딴 데서 다 비수술을 받다가 지방에서 짐 싸들고 올라오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냥 이 지역 사회에도 명의로 소문이 그 나셔서 정도는 자랑을 그냥 슬쩍 하시네. 네,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네. 들어서 수술 받은 환자가 가서 그동안 비수술 받다가 고생한 분이 짐 싸들고 와서 대개 확률적으로 한 10% 정도. 예를 들어 10명의 환자가 오면 한 10% 정도 수술하게 되고요.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네 지역 그냥 요통 환자, 지금 아픈 지 얼마 안 되는 분들. 이런 분들이 오는 환자분들은 한 1% 정도? 결국 1에서 10% 정도를 수술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뭐 10명 가운데 1명이거나 100명 가운데 1명으로 어쨌거나 작은 숫자인데 맞습니다. 이분들은 수술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. 예, 근데 중요한 이런 분들까지 방송을 보시고 걱정이 돼서 나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 줘요. 이러면 안타깝다. 예. 흔히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. 방송에 그 나온 얘기 중에 약간 좀 속상한 얘기가 있습니다. 네, 뭔가요? 가끔가다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봤는데 허리에 나사못을 20개나 박은 환자, 돌아가신 환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20개 박으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수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측만증 환자나 후만증, 때에 따라 골절이 심한 환자는
20개를 박아야 될 환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측만증이나 이런 네. 경우. 네. 근데 매스컴에 나올 때 그런 환자가 죽습니다. 죽은 환자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만 보여주다 보면 일반인들은 나사 박으면 죽나 보다.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스컴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주위의 의사들 아마 대개 한 달이 건너면 다 의사들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되고요. 항상 매스컴을 보고 판단할 때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주십시오. 네. 부탁하고 싶습니다. 그 의사 환자 간에 이렇게 신뢰가 있으면 아 당신은 수술이 필요합니다. 열의 한 명에게 말이죠. 네, 네.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환자도 딱 하고 나머지 9명은 안 하고 하면 그럼요. 좋은데 그게 지금 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해도 될 사람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어쨌거나 1시간 전에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좀 다른 환자분들의 평들을 듣자. 제일 중요합니다. 이게. 네.